정리하면 이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힘을 주세요. 사람들은 버리기가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버려도 되는 거 먼저 버리시면 돼요. 완전 촌철살인이다. 사람의 심리를 귀신같이 알아. 5천 세대나 방문을 하셨으니 정리 잘하면 부자 돼요? 아유 그럼요.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정리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집에 대해서 관심은 참 많은데 여러분 공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십니까? 또 그 공간이 사람의 운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그 공간에서 행복이 결정되어진다는 것도 아십니까? 진짜 우리는 많이 봐봤자 우리 집 하나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5천 개의 다른 집을 다니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만여 명의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되는 사람은 집이 다르더래요. 공간이 다르더래요. 여러분들 다 잘 되고 싶으시죠? 이분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진짜 그래요? 그렇게 많은 집을 다니셨어요? 네. 나는 다 해야 한 집이라고 치면은 한 20집도 못 다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집 빼놓고 누구네 집을 가겠어요? 맞습니다. 네, 저 매일 다른 집을 가고 매일 다른 물건 보고 매일 다른 공간 보니까 매일 새롭죠. 매일 다른 사람을 보고.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쓰신 이유가 공간 자체가 아니고 공간과 삶, 공간과 사람을 연결시키시고 공간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은 다른 공간에서 네. 이렇게 또 삶을 영위하더라. 네. 그 되게 재밌는 그 법칙을 알아내신 것 같아요. 깨달으신 게 맞아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책을 썼을 때는 정리법, 정리 방법, 정리 노하우, 어떻게 하면 많은 물건을 다 집어 넣어줄까가 저의 사실 책임인 거고 일이라고 저도 또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이 좁으니까 물건이 다 정리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정리를 못 하는구나.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하면 공간이 넓어져요라고 집중을 했었는데 수납 스킬을 가르친 거죠. 그런데 아마 많은 경험하실 거예요. 따라해도 안 돼요. 왜 따라했는데 정리 안 돼요? 그 정리해도 금방 흐트러지고. 네, 그래서 저도 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할까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분들의 생활 태도, 그분들의 습관, 그리고 그분들이 정리를 시작하는 방식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니까 이게 스킬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죠, 저도.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특히 이 책의 부제에서도 보듯이 정말 부와 운을 부르는 공간, 정말 이렇게 집을 잘 정리해 놓고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네, 뭔가 다르더라는데 맞습니다. 달라요? 네, 집을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들의 공간은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있고요. 네. 인테리어에도 되게 공을 많이 들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제 공간은 없어도 돼요. 저는 아무 공간 없어도 전 잠만 자고 가요. 그리고 저는 우리 집이 아니니까 좀 대충 살아도 돼요. 뭐 대충 먹어도 돼요. 약간 아이들이 있는 집에 부모님들, 특히 아빠는 저는 잠만 자고 가요. 제 공간은 없어도 됩니다. 저는 소파하고 저 TV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시는 분들 그런 많으세요. 사람들일수록 삶이 빈곤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집에 내가 살고 있는데 아이방, 거실도 아이방, 안방도 아이방, 아이 공부방, 아이 놀이방. 근데 아빠의 자리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분이 이 집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항상 제가 정리하러 갔을 때 왜 정리하시려고 하세요? 이 방은 누구 방이죠? 이 공간은 뭐 하시려고 해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정리하시려고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콱 막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의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도 그냥 이 물건을 다 치워주는 것을 바라시는 분들이에요. 청소라고 생각한 그렇죠,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니요, 고객님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여태까지 갔던 공간 중에서 최악의 공간은 어디예요? 어떤 데 있었어요? 최악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막 기아 많은데. 네, 그 집 안에 못 들어가는 가족도 봤어요. 그래서 친정 가서 주무셨어요. 네. 집이 있는데 못 들어가? 네. 왜? 짐이 꽉 차여 있어서요. 식탁 위에, 침대 위에, 세탁기 근처로 갈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아예 친정에 접근 불가야 다? 네. 그래서 아예 집에 물건이 꽉 차 있어서 친정에 가서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집이 하나 더 있어도 똑같겠죠? 그렇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진짜 정리하는 스킬 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이 책에 이제 프롤로그에도 써 있었듯이 공간에 사람의 감정을 맞아요. 움직이기도 하고 네. 그걸 변화시켜서 이 정리만 집을 정리했는데 삶의 변화로 아니, 이끌어지더라. 맞습니다. 근데 저 진짜 공감합니다. 정리가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 이 정체된 삶에서 어떤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내년에 또 2024년 다가오니까 네. 막 일으키고 싶잖아. 맞아요. 그러고 싶다면 무조건 뭐부터 해라? 집 정리부터 맞아요. 해라. 그러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일상이 사실은 인생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길기도 한데 보통 많은 분들은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시냐면은 월세니까 전세니까 나중에 정리하시겠대요. 나중에 여기선 대충 살고 나중에 집 네, 사면 내 집에 사면 그 말 되지 않아요? 아니야? 근데 그게 나중에 50살, 60살까지도 가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오히려 계속 물건을 사고 오히려 그 돈이 계속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저축해서 내 집을 사고 내 집을 가야 되는데 좁은 데 사니까 정리를 안 하고 사니까 자꾸 물건을 사고 쟁이고 못 찾아서 또 사고 그러니까 계속 더 집을 살 수 있는 시간은 더 멀어지죠. 자, 그럼 우리가 집 정리하기 게을러서 하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리하면 이거 세 개 완전히 내가 보장해. 이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이 세 개만 얘기해 주세요. 예. 좀 이렇게 힘을 주세요. 네. 하기 싫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정리 안 하시는 분은 미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정리 알았어. 이제 그러고 마시거든요. 근데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먼저 하실 거는 저는 사진 먼저 찍어 보시라 그래요. 방 사진, 화장대 사진, 옷장 사진 좀 보내주세요 하면 옷장 문을 닫고 찍으세요. 그게 정리 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았어. 열고 찍을게. 예, 열고 찍으시고 화장대 서랍 열고 서랍 안에를 찍으시고 나 그거 너무 찍기 싫어. 냉장고 문 열고 너무 냉장고 싫다. 안에 찍고 너무 네, 내가 다 감춰놓은 건데? 싱크대 문 열고 찍으시고 너무 싫다. 네, 그거 찍는 것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우리 집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하셔야 돼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이제 학장님 같은 경우 당연히 책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잘 읽는 책과 덜 읽는 책과 중요한 책과 중요하지 않은 책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나 그거 정리하는데 이틀 걸릴 것 네, 같아. 그러면 그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리는 지겨워, 재미없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거 자체가 콘텐츠다.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정리는 되게 즐거워요. 퍼즐처럼 맞춰지는 거고 그동안 못 찾았던 물건을 찾는 거고 득템하는 거고. 맞아, 득템했어. 네, 저는 득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득템 많이 해봤어.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대신에 한 분야의 하나, 그러니까 책에서 뭐 나는 뭐 자기 개발서 오늘, 나는 신앙서적, 나는 스포츠, 나는 취미, 나는 요리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시작하는 거 한 가지. 그러면 나는 서재면은 서재 쪽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재 하면서 옷방까지 다 건드리지 마. 아유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절대로 안 돼요. 하지 말고 네. 뭐 일주일에 한 분야씩만 딱. 그렇죠. 그래서 한 달 잡고 네, 해. 그러니까 서재도 하루에 다 못합니다. 서재에서도 오늘은 5분, 3분만 정해서 나는 오늘 자기 개발서를 한 곳에 모으는 모아. 거가 끝이에요. 모으기만 하세요. 버리지도 말고 뭐 거기 생각하시지도 말고 모으는 거. 내일은 또 모으기 영어에 관련된 거 모으는 거 끝. 그럼 언제 버려? 나중에 그 분류가 끝나고 버리는 거예요. 분류 네. 먼저 하는 거구나. 네. 우리는 버리는 걸 동시에 그쵸.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 막 아까워서 덜덜 떨다가 또 그러다 지쳐. 네, 분류도 안 하고 버릴 걸 찾으시거든요. 맞아. 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버려요? 불안하죠. 버리면 또 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안 하는 거야, 거죠. 아예.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네, 그 사람들은 버리기가 먼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분류, 모았다가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류 후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때 버릴 것도 재고가 파악이 돼야지만 버릴 것도 남길 것도 또 사야 될 것도 부족한 것도 알게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버릴 것을 이제 그때 찾는 건데요. 자, 버릴 것을 찾을 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엄청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그냥 정말 쓰레기가 우리 집에 너무 많아요. 유효 기간 지난 식재료, 화장품, 참치, 샴푸, 치약, 뭐 하다못해 약, 나 지금 영양제 계속 소름이 짝짝 끼치면서 난데. 네, 그런 거가 너무 많은데 약. 처음부터 옷을 유심히 보면서 버려야 돼 말아야 돼 엄청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적혀져 있는 정확하게 버려도 되는 거 먼저 버리시면 돼요. 아하. 네, 그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효기간 지난 것만 버려도 맞습니다. 몇 날 며칠 걸려요. 그거 버리면서 느끼는 게 많겠다. 이걸 왜 샀을까? 네네. 너 왜 웃어? 본인이야. 지금 다들 웃음이 픽픽 터지고 있어. 네. 아니 근데 완전 촌철살인이다. 진짜 정리의 최고시네요. 아유. 왜냐하면 정리하는 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귀신같이 알아. 네. 5천 세대나 방문을 하셨으니 네. 얼마나 그 못 버리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귀신같이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 끝나면 자 박스 테이프 그만 사시고요. 자 물티슈 그만 사시고요. 화장지 그만 사시고요. 살 거 거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살 게 없어. 네. 그러면 삶의 태도가 바뀌겠다.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사는 걸 굉장히 신중하게 사죠. 그러니까 보통 정리를 못하는 게 정리의 스킬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소비부터. 소비부터. 네, 미루는 습관. 소비부터가 정리야. 그럼요. 소비는 계속 그냥 하고 있으면서 자꾸 정리법만 하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 하나 할까요? 네. 이 책을 읽다가 정리법이 나왔으면 내가 정리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챕터를 지나가는데 공간이 하는 말이냐, 당신은 도대체 어떤 곳에서 살고 있냐, 정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정말 집이 당신을 닮아 있다. 막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정말 이 정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삶이다. 막 이런 걸 보면서 뜨끔뜨끔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다가 너무 빠져들면서 있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나? 일어나서 박스를 하나 2층 가서 갖고 올라와서 책을 정리를 한 거예요. 잘못했어. 버렸어. 버리는 것부터 한 거야. 그러니까 또 쳐다봐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자기계발, 영어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쵸? 그냥 이 책 저 책 막 꽂아 있는데 불필요해 보이는 거를 딱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 마음에 잘못 버렸을 수 있다. 나중에 읽고 싶은 책인데 이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때문에 그 버린 박스를 또 째려본 거야, 한참.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순서가 틀리게 했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버려도 정리 안 되냐고 그러세요. 내 머리가 정리가 돼야 되는구나. 맞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이제 정리 스킬이라고 할 텐데 이사를 가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정리하고 이사 가는 게 아니죠. 좋아요? 먼저 정리하셔야죠. 먼저 정리를 하는데 그거는 이사를 가기 위한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앞으로 이사 갈 집의 수납을 먼저 알기 위한 정리죠. 내가 신발이 높은 게 있나? 우리 집에 큰 물건들이 있나? 뭐 캠핑 물건은 어디다 두지? 근데 그거가 없어요. 뭐 캠핑도 다니시고 뭐 골프도 치시고 무슨 뭐 볼링도 치시고 피아노도 있고 각자 취미가 많은데 다. 집은 일반적인 집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취미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가셔요. 그래놓고 정리를 못해서 정리가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필요한 공간이 있는지 나는 우리 가족에게는 어떠한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세요. 왜냐면 정리를 안 하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평수만 늘리는 거예요. 계속. 아무데나 꾸겨놨다 네, 보니까. 네. 그리고 창고도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여기서 실질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집만 예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평수는 넓어졌어요. 근데 수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는 물건들과 같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네, 맞습니다. 걔네가 막 푸대접 받고. 맞습니다. 그럼 막 안타까워. 네, 또 그 잘못 보관하잖아요. 다 도로 사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왜 진짜 다들 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 책의 3부에 있습니다. 내 집 2배로 넓게 쓰는 법에서 보면 이게 있어요. 집이 좁아서 정리가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보통 사람들. 근데 이제 우리 정 대표님은 집의 크기와 정리와는 관계가 없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확실해요? 30평이 혼자 살아도 정리 안 되시고요. 제가 100평에 혼자 사시는 분도 어때? 정리해봤는데 정리 잘 되잖아요. 100평에 혼자면. 아니요. 더 물건이 쌓여요. 넓으니까 물건이 분산되니까 각양각색의 물건들이 다 그 속에 채워져서 더 많은 물건이 쌓입니다. 되게 안 어울리는 곳에 가 있을 그렇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리를 넣는 거, 보관하는 거, 그냥 안 보이는데 이렇게 넣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빈 공간이 있으면 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고가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근데 물티슈 3개만 있어도 되고 볼펜 3자루만 있어도 어쩌면 평생 쓰는데 수십 개씩 있는 거예요. 지우개 수십 개, 연필 수십 개, 볼펜 수십 개, 수건도 수십 개 이렇게. 어딘지 몰라서 계속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물건을 위해서 이사를 가고 평수를 늘리고 공간을 늘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난 알뜰해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냐. 아우,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네. 우리 집 생각하느냐고. 네. 집 낼 생각하지 말고 정리합시다, 우리.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잘 어지르는 사람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습관적으로 왜 쓰고 바로 제자리 안 갖다 놓고 엄청 잘 어지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막 이렇게 썩는 게 안 보여, 걔 눈에는. 안 보여요. 네. 이게 습관이 돼서 어쩌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을 답습한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 주부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꼭 하는 질문이 친정 엄마는 정리를 잘 하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거의 아니에요. 제가 봐도 못하셨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고 가끔 이러신 분 있어요. 아니요, 저희 엄마 굉장히 깔끔했는데요. 한데 저는 왜 그러냐? 결론은 다 해주신 거예요. 본인이 잘하니까 답답하니까 다 해주고 성인된 딸한테 와서 왜 너 정리 안 하니 이래요. 지금에 와서 할 수가 없죠. 안 해봤으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정리는 어쩌면 굉장히 쉬운 건데 시스템만 갖춰지면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는 건데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제자리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자리 개념 없으면 진짜 많이 사게 돼. 네, 맞아요. 어딘지 하나도 모르거든. 네, 그러니까 책상은 여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하지라고 하면 뭐 문서나 노트나 필기류를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먹고 그냥 거기서 화장하고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서는 책상에 필요한 물건이 있고 화장품은 화장대에서 필요한 물건인 거고 옷장에서 필요한 옷이 있는데 그냥 식탁에서 화장하고 식탁에서 공부하고 식탁에 다 하는 거고. 그럼 식탁에 뭐 화장품 뭐 엉망진창이겠다. 네. 그래서 정리를 어쩌면 이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이제 일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지. 네, 한꺼번에 하려니까.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계절별로 항상 옷을 바꿔가면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장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사계절을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뭐 봄옷을 다 집어넣고 겨울옷 다 집어넣고 겨울에는 여름옷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봄의 옷량이 전체 양을 꽉 차고 여름이 전체 양 꽉 차고 가을이 전체 양 꽉 차고 네 그러면서 입는 것만 입으신대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상관없이 걸어야 될 양은 뭐 원피스, 자켓, 코트, 밍크, 세무, 가죽, 자켓, 셔츠, 정장은 다 걸려 있어야죠. 항상 사계절, 사시사철 걸려 있어야죠. 그 정도 양으로 그냥 옷을 해결하면 돼. 그렇죠. 그걸 다 어디다가 집어서 넣어놓고 또 봄으로 꽉 채워, 여름으로 꽉 채워. 그러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벙커 침대 사서 그 밑에 옷을 계절별로 쟁여놓고 맞아. 또 압축해서 침대 밑으로 넣고 또 창고로 보내고 아예 세탁소에서 아예 안 찾아오시는 분도 계신데요. 못 찾아오니까 세탁소에 1년 내내 패딩은 거기서 보내놓고 내년 겨울 되면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늘 양이 오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아서 또 사고 또 사니까 또 못 찾고 또 못 찾으니까 계속 악순환으로 되는 거죠. 자, 우리 요거 하나씩만 팁을 좀 주세요. 네네. 주방 정리의 꿀팁이 뭐 하나 없을까요? 주방은 어쩌면 동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선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빈 곳에 넣는 거예요. 네. 내가 재료를 다듬고 씻고 직접 요리를 하고 그러면 뭐 요리를 하는 가스레인지 옆에 프라이팬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조미료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반찬 만들면 밀폐용기가 당연히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빈 곳에 넣어요. 빈 곳에. 그리고 정수기 옆에 약을 넣어야 되고 정수기 옆에 영양제 넣고 정수기 옆에 차를 놓고 그리고 컵이 옆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수기에 물 먹어야지 딱 열면 컵이 있고 딱 열면 커피가 있고 차가 있고 그러면 잘 찾고 잘 쓰고 그러면 재고 파악이 잘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못 찾아서 자꾸 또 사는 거거든요. 재고 파악이 중요하고. 네. 그래서 특히 서랍 같은 데 보면은 수저와 젓가락, 포크가 딱 들어가 있어서 딱 꺼내서 써야 되는데 1년 365일 숟가락, 젓가락은 꽂혀져 있어요. 그치. 네. 그리고 바이러스 걱정을 엄청 하세요. 진먼지가 엄청 나거든요. 거기서 청소기 돌리시고 그 서랍을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빵끈, 나무 젓가락, 플라스틱 젓가락, 그 배달용품들 있죠. 그런 것들, 도자기 이런 게 들어있어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이. 너 왜 웃어?
니네 집이지, 니네 집. 보자기. 네. 그 보자기 쓰지도 않아. 네. 그거는 3년 후에 이사 갈 때 버려. 정말 전 보자기를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아니 근데 배달 일회용 숟가락 왜 이렇게 모으는 거니? 그것도 신주단지 보시듯이 안에다가 잘 서랍에 넣어놔. 아유, 진짜 웃겨. 중요한 것이 나와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들어가 있고 안타깝죠. 너무 웃겨. 안타깝다. 네. 아 부엌 좋네요. 어차피 분류예요, 분류. 아, 그 냉장고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냉장고는 거기도 웃길 그 것 같아. 냉장고는 너무 또 맹신을 하세요. 그냥 믿음이 뭘? 너무 강하셔가지고 냉장고 안에 있으면 네, 안전하다? 네. 냉장고에 들어가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 늘 안전할 것 같은 그 맹신이 더 문제예요. 냉장고에 어쩌면 이렇게 정리할 때 이렇게 이제 쇼핑하신 대로 그대로 넣거든요. 검정 봉투로. 그럼 이제 소고기 다진 거 같은 거가 이렇게 동그랗게 얼려서 급하니까 네. 이제 구매하실 때는 아 오늘 가서 해 근데 먹어야지 까먹었어. 하다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드라마 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그걸 보다가 그냥 얼리시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동그란 것들이 이렇게 서로 아구가 맞아서 얼려져요. 빼서 안 버리면 못 들어가요. 이게 아구가 안 맞으니까. 네. 정말 보면은 이제 지네끼리 이렇게 네, 해서 네. 봉투끼리. 네, 그러니까 어쩌면 냉장고 정리 잘하는 방법은 냉장고를 너무 믿지 않는 게 저는 가장 빨리 먹어라. 정리법이라. 네, 선입선출돼야 되는데 네, 빨리 먹어야 들어간 돼. 거는 계속 그 안에 있어요. 먼저 들어간 거 계속 있고 나중에 산 거를 계속 밖에 있고 걔는 영원히 안 나와요. 안 나와. 네, 특히 냉동실에 똑같아요. 네. 세 번째 칸에 저쪽에 있는 건 뭔지 몰라. 뭔지 몰라. 그래서 냉장고 형체. 정리하면 진짜 더 창피해 하세요. 주부님들이. 자 그러면은 그 정리 잘하면 부자 돼요? 아이 그럼요. 정리 잘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저는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정리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 4명, 3명이 사는데 네. 한 달에 못 찾아서 또 사는 물건을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내 소비, 남편 소비, 큰아이 소비, 둘째 소비 평생 갑니다. 이게 온 집안에 또 정리 안 되는 게 전염돼. 맞아요. 다 똑같이 살거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깝다는 개념을 저는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나무젓가락도 쓸 일 있는데요, 보자기 쓸 일 있는데요, 쇼핑백 쓸 일이 있는데요, 뭐 비닐봉투 쓸 일 있는데요. 근데 덜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것과 섞여 있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못 찾아서 또 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효기간이 다 지나서 저희를 만나는 분들을 보면 유효기간 지나서 버려지는 물건이 굉장히 많고요. 택배 박스를 아예 뜯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왜 안 뜯으시냐고 물어보면은 언제 왔는지도 모르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내 공간에 대한 불만이 싹 사라졌습니다.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공간은 아무 잘못도 없다. 내가 문제구나. 근데 내가 문제라는 걸 공간과 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속속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냥 다 이게 공간 탓인 줄 알고 물건 탓인 줄 아는데 요걸 내 안으로 와서 내가 바뀌니까 공간이 바뀌고 부와 운의 흐름이 바뀔 거라는 이 책의 제목이 이제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의 한 줄 감상은요. 저절로 행복해지는 공간. 이게 저의 오늘 한 줄 감상입니다. 공간만 정리해도 행복이 10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책 구독자 증정 이벤트를 좀 해볼게요. 이 책의 제목을 적어주시고요. 또 이 영상 밑에 여러분 소감, 여러분 집에 대한 소감이 얼마나 많겠어요. 후회되는 것도 있고 다 적어주시면 그중에 10분을 뽑아서 이분 이 책 꼭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희숙 작가님의 신간 제목은 무엇일까요? 일단 제목 4개 중에 하나 알아맞추시면 되겠습니다. 1. 정희숙의 잘 안 되는 집들의 비밀. 2. 정희숙의 잘 되는 집들의 비밀. 3. 정희숙의 잘 풀리는 집들의 비밀. 4. 정희숙의 잘 나가는 집들의 비밀. 네, 잘 나가는 집들의 비밀. 이렇게 4개의 예시를 들어드렸는데요. 이 책의 제목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평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